네, 글로벌 텍스프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월요일부터 글로벌 텍스프리 주가 아주 잘 오르고 있길래 앞으로 이제 좀 지루한 시간들이 끝나가는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가 궁금하신 주주분들 많이 계실까봐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주주분들 모여 계신 그 텔레그램 정보방 아시죠? 저희 텔레그램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영상 찍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한 그런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 어느 가격대가 저항입니다, 이 가격대는 좀 더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전략들 이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입장해 주시고, 여러분들 연락처 남기거나 뭐 금전 요구하는 채널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투자 포인트를 보자면 위에 제가 메모장에 써놓은 세 가지 이슈인데요. 자, 정책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선방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글로벌 텍스프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아시나요? 자,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다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객들이 뭐 면세점에서 뭐 사거나 또는 백화점에서 뭘 산다거나 또는 과거에는 피부과에서 뭐 미용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받고 나서 이미 낸 부가세를 내가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죠. 그 이 환급을 받을 때 내가 일일이 다 찾아가 가지고 환급을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1,000,000원을 썼다. 그럼 거기서 부가가치세가 이제 10%가 붙어 있으니까 100만 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 100만 원을 내가 찾긴 찾아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고 또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지하철은 또 우리나라가 아니니 찾아가기 힘들고 한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대신해서 받아다 줄게 라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글로벌 텍스프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이 보통 1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을 받아주면 그 중에서 30% 정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30만 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론 그에 대한 비용들도 많이 들지만 한강물 떠다 파는 겁니다. 내가 직접 만든 제품을 가지고 또는 상품을 가지고 매출을 내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받아야 되는 세금을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르고 간편하게 환급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니까 한강물 떠다 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마케팅, 여기에 대한 능력들이 외국인들에게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정책적인 악재가 뭐였냐면 원래 여러분들 외국인들 중에 동남아 분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중국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쇼핑하고 놀러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미용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수술, 우리나라 성형수술로 유명한 국가죠. 기술력,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기술력이 많이 좋으신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미용이라던가 피부 시술을 받고 나서 그 세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한 2년 동안 환급했던 비율이 한 10배 정도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작년도인가요?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부가세, 그 피부 미용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해주는 제도는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미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은 많이 알려졌어. 우리가 세금 환급에 대한 이벤트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라던가 배우, 가수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라던가 이미지가 높아졌어. 그러니까 굳이 환급해주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실적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매출 구조의 시스템이 튼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매출 420억, 800억, 1000억, 1500억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타격이 별로 없네라고 하면서 주가에 영향도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에서의 정책 변화도 주목해 볼 만한데,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즉시 면제, 이미 텍스가, 부가세가 제외된 가격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사후 환급 시스템으로 변화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연도 늦으면 내년도쯤에는 이 정책들이 반영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일본에 대해서 문화라든가 지리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여행을 갔을 때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을 때 우리 세금 환급 좀 대신 받아주세요, 이런 경우들도 허다하게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없었던 매출의 그 파이가
다른 1번이라는 새로운 판이 열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요 세금 환급 시스템은 왜 좋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시간 남았는데. 이거 세금 환급 받고 가자니 비행기 놓칠 것 같아. 그러면은, 사실은, 그래, 한 20만 원인데 그냥 냅두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세금 환급 시스템을 대행해주는 글로벌 텍스프레스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대신해서 전자적으로도 처리할 수도 있고, 내 비행기 시간 또는 내 그 호텔 시간, 나의 여행 스케줄에 맞춰서 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 구조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글로벌 텍스프리 대주주는 잭팟, 개미는 물타기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최대 주주가 8,650원에 주식을 매각하고 신주는 4,500원에 발행을 하면서, 자, 여기 최대 주주 회장님이 개인 투자자 중 개인 중에서 슈퍼개미라고 불릴 만큼 아주 개인 투자자 중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주식을 매각을 하면서 이 회사를 매각을 했는데, 이 회사를 사간 사람들은 한 주당 평균 매입 단가가 7,713원으로 아주 낮게 저렴하게 사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사실은 지금 봤을 때는 현재 주가보다 높은 상태인데 한참 주가가 뛰어 올랐을 때는 디스카운트 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 M&A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정말 쓰러져가는 회사를 누가 기사회생을 시켜준다고 현재 주가보다 디스카운트 된 상태에서 회사를 인수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 장사가 잘 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매각 프리미엄을 붙어가지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모든 상품들이 그렇죠. 자, 그런데 글로벌 텍스프리는 실적도 좋고 뭐 주가도 지금 잘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엑시스를 하면서 야, 이제 박수 칠 때 떠날게라고 하면서 여기 회사의 최대 주주가 손 털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이 회사를 떠가는 사람, 즉 인수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최대 주주가 자, 지분 구조를 한번 보면은, 자, GFT 홀딩스라는 지주회사처럼 이름을 지어놨죠. 근데 실제로 얘네 회사의 최대 주주를 보면은 MDS테크 현재 거래 정지 중이고, 그 다음에 뭐 아이즈비전, 그 다음에 MDS테크의 최대 주주인 플레이그램, 이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누구냐면, 자, 여기 써있네요. 김재욱 대표, 이 플레이그램이고 MD스테크 최대주는 플레이그램이고 플레이그램의 실질적 오너는 김재욱 대표다. 이 김재욱 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관계사였던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 스튜디오 경영에 관여하면서 자본시장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빗썸 관련주들이 완전히 뭐 일부 거래 정지되고 일부 상장 폐지되고 완전히 뭐 동전주되고 난리도 아니었었던 그 상황이 있었죠. 과거에 제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랑 이렇게 비교 분석해보면서 분석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이번에 인수하는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이 기업들을 M&A 해가지고 그 회사를 키우고 그러는 유형의 회사들이 아니라 기업 사냥꾼들, 무자본 M&A라는 세력들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 무자본 M&A라는 세력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회사를 키우는 거? 물론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 기업에 있는 자산들, 부동산 또는 이 회사에 있는 현금성 자산들, 이 회사의 주식, 이런 것들을 빼먹고 다시 한번 회사를 팔아먹고 그런 형태로 보통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할 때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이 한 1,000억 정도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여러 개의 계열사 중에 상장사 중에 하나에서 또 100억 정도를 차입해가지고 인수대금을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얘네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었던 진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원하는 건 주가 부양인 것인가? 아니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열심히 쌓아놓은 이 회사의 자산을 털어먹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M&A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한 대응 부분들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 모여 계신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들 입장하셔서 1대1 채팅 주시면 나 글로벌 텍스트리 주주인데 평균 단가 이거 얼만데 나 이거 가지고도 되겠냐? 라고 물어봐 주셔도 제가 좀 진단을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좀 물어봐 주시고,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전 여러분들 뭐 전화 상담하고 문자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 실전 투자자입니다. 저도 개인 투자자인데
3월 달에 저 코스피 19% 빠지는데도 전 45% 수익 기록하면서 상위 1% 마감을 했고요. 키움에서. 자, 23년도 8월부터 11월까지도 국내 증시 하락장일 때 저는 3천만 원으로 1억 9천만 원까지 만들어서 실전 투자 대회 4위까지 기록을 한 만큼 투자 경험이 다양하고 오래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뭐 이 3천당 그 글로벌 텍스 프리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이고 우리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좀 짜서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대응점 제시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 한번 알아봤고요. 주주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이 글로벌 텍스프리 향후 대응 전략까지 앞으로 꾸준하게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